여자 주제의 특전사 중장? 웃기고 있네. 꼰대 같은 년. 박상철 중령은 술잔을 들어 올리며 강채린 중장을 향해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국회의원 숙부를 둔 그에게 여자 장군은 그저 정치적 꽃병일 뿐이었죠. 하지만 5시간 후 살려줘. 그는 진흙탕에 얼굴을 처박은 채 구토하며 신음했습니다. 독검이라 불렸던 707 특임대 출신 강채린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생중계 카메라 앞.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계급장이 찢겨나가고 무릎 꿇어 빌던 그 남자의 최후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도발. 육군 특수전사령부 연병장에 이른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전 사단 지휘관들이 일렬로 도열한 가운데 707 특임대 출신 강채린 중장이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취임 후 첫 검열식이었습니다. 강채린은 군복깃을 바로 세우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각 부대장은 소속 병력 점검을 시작하십시오. 강채린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지휘관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부사단장 박상철 중령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박상철은 대열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숙부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박상철이 통화를 마치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비죽 웃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대대장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령님, 검열 중인데 괜찮으십니까? 박상철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박 의원님 전화인데 뭐가 문제야? 여자 장군 하나 때문에 긴장할 필요 없어. 대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채린은 단상 위에서 그 모습을 또렷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검열이 끝나고 저녁 시간 지휘관 만찬장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긴 테이블에 고급 요리들이 차려졌습니다. 박상철은 술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특전사의 역사적인 날이죠. 최초의 여성 중장님을 모시게 됐으니 말입니다. 박상철이 강채린을 향해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상철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실력보다는 정치적인 쇼가 아니냐는 말들도 있습니다만 뭐 시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쁘게 생긴 꽃병 하나쯤은 필요한 법이니까요. 만찬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주임원사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강채린은 천천히 술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박상철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중령. 예, 중장님. 박상철이 여전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채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새벽 600시 전 지휘관 실전 전술 능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상철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강채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100km 완전군장 산악행군. 전원 참가 필수입니다. 만찬장이 술렁였습니다. 한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장님, 100km라면 이틀은 걸리는 거리인데요. 강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상철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감당하기엔 무리일 텐데 후회하지 마십시오. 강채린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후회할 일은 없을 겁니다. 박중령이나 후회 없기를 바랍니다. 박상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숙부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강채린이 만찬장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산을 대신 넘어주지는 않습니다. 만찬장 문이 닫혔습니다. 주임원사가 박상철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박상철은 휴대전화를 꺼내 숙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채리는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전수용 단검이 들어 있었습니다. 707 시절부터 사용하던 물건이었습니다. 강채리는 단검을 꺼내 칼날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병장에 지휘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30kg이 넘는 완전 군장을 메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최신형 장비로 무장한 채 나타났습니다. 박상철이 자신의 부하 대위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중장님 속도를 방해해. 낙오하게 만들어야 해. 하지만 중령님 그건 명령이야. 알았어? 부하 대위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채린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훈련 과정은 드론으로 생중계됩니다. 군단 전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박상철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강채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차기 장성 인사에 반영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강채린은 단상에서 내려와 30kg 군장을 단번에 메고 대열 맨 앞에 섰습니다. 박상철이 강채린 바로 옆에 섰습니다.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장님, 제가 페이스 조절 좀 도와드릴까요? 강채린이 대답 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신호탄이 하늘로 쏘아 올랐습니다. 강채린이 가파른 보폭으로 산악지대를 향해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박상철은 처음엔 여유로운 표정으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강채린의 압도적인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저 중장님, 속도가 너무... 박상철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강채린은 대답 대신 더욱 보폭을 넓혔습니다. 뒤따르던 지휘관들이 하나둘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드론이 위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이를 악물며 강채린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연병장 통제실에서는 실시간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떴습니다. 참모들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한 참모가 중얼거렸습니다. 중장님 속도가 보통이 아닌데요. 저 나이에 저 속도라니. 또 다른 참모가 감탄했습니다. 화면 속 강채린은 기계처럼 정확한 리듬으로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이미 땀범벅이 되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떴습니다. 강채린은 여전히 대열의 맨 앞에서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박상철은 한참 뒤에서 저주를 퍼부으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5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사도 45도의 암벽 구간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상철의 호흡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목구멍에서 쌕쌕거렸습니다. 강채린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암벽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드론이 다른 대열을 촬영하는 사이였습니다. 박상철은 재빨리 자신의 부하 대위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잠깐. 예, 중령님. 부하 대위가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박상철이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군장 바꾸자. 빨리. 네. 중령님, 그건 시끄러워. 누가 알겠어. 빨리 안 해? 박상철이 자신의 군장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부하 대위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군장을 풀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채린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상철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중장님, 이건. 강채리는 아무 말 없이 박상철의 군장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무게를 가늠하더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통제실 여기는 강채린입니다. 예, 중장님. 말씀하십시오. 통제실 참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채린이 박상철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상철 중령의 군장 무게 측정이 필요합니다. 규정 위반 의심. 박상철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모욕입니까? 박상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채린이 군장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물통이 반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식량팩도 절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규정 위반 확인. 전 부대 무전망으로 공유합니다. 강채린의 차가운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퍼졌습니다. 뒤따르던 지휘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철이 강채린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가혹행위야.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라고. 강채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군장을 다시 메고 더욱 빠른 속도로 앞서 나갔습니다. 박상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지휘관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중령님, 괜찮으십니까? 한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상철이 소령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신경 꺼. 다들 뭘 봐. 박상철이 다시 군장을 메고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열 후방에서 한 병장이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양반 원래 저런 사람이야. 맨날 백만 믿고 설치더니. 중장님 진짜 대단하신데? 저 속도 좀 봐. 그러게. 저게 사람이야, 기계야? 병사들의 눈빛에 존경심이 담겼습니다.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곧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습니다. 암벽 표면이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박상철이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박상철이 진흙탕에 그대로 처박혔습니다. 군복이 온통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박상철이 일어서려 했지만 또다시 미끄러졌습니다. 제기랄. 박상철이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강채리는 빗줄기 속에서도 정확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어느새 80km 지점을 돌파했습니다. 통제실에서는 두 사람의 모습이 분할 화면으로 떴습니다. 한쪽에는 당당히 걷는 강채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진흙탕에서 헤매는 박상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장면 본부에 보고해야 할까요? 참모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선임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해. 박상철은 피로가 극에 달했습니다. 눈앞이 아른거렸습니다. 강채린의 뒷모습이 2개로 보였다가 3개로 보였습니다. 박상철의 마음속에 증오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전현희. 박상철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육체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앞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하사가 나고 위기에 처해 바위 틈에 걸려 있었습니다. 강채린이 재빨리 뛰어갔습니다. 손 잡으세요. 강채린이 하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사가 떨리는 손으로 강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채린이 힘껏 하사를 끌어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장님. 천천히 따라오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강채린이 하사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하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이 감격했습니다. 저게 진짜 지휘관이지. 박중령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병사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박상철은 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물통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규정된 수분 섭취량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박상철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장이 옆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강채린이 박상철 옆을 지나갔습니다. 박상철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산을 대신 넘어주지 않습니다. 강채린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상철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인연이 반드시. 박상철이 마지막 자존심을 세워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박상철이 다시 진흙탕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진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아무도 박상철을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행군 종료 지점까지 10km가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로 적색 신호탄이 쏘아 올랐습니다. 강채린이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실전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급박한 무전이 터져 나왔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무장 강도단이 인근 지역에서 경찰관 2명을 살해했습니다. 강채린이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세 보고하십시오. 강도단이 지역 유지 최 회장의 손녀를 인질로 납치해 폐광으로 도주했습니다. 현재 폐광 깊숙이 은신 중입니다. 강채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채린이 전 부대 무전망으로 외쳤습니다. 전 부대원 즉각 집결. 행군 훈련을 실제 작전으로 전환한다. 지휘관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철은 진흙탕에서 겨우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뭐라고? 실전이라고? 박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채린이 박상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중령, 선발 정찰대 1번 조에 배속합니다. 예, 중장님, 저는 지금 컨디션이. 박상철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강채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령입니다. 즉각 이동하십시오. 박상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30분 후 강채린과 선발대는 폐광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는 강도단이 버리고 간 유류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무언가를 주워들었습니다. 중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강채린이 물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은색 명함 지갑이었습니다. 뒷면에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채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박 의원 문장이군요. 박상철이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그건 우연일 겁니다. 박상철이 명함 지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강채린이 손을 뒤로 빼며 바디캠을 작동시켰습니다. 통제실 증거물 촬영 중입니다. 강채린이 명함 지갑을 자세히 촬영했습니다. 통제실 참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장님, 강도단 우두머리 신원 확인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름은 김태환, 45세. 과거 박 의원의 사설 경호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강채린이 박상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상철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중장님이 저를 모함하려고. 닥치십시오. 강채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상철이 뒤로 물러서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저는 잠깐 화장실 좀. 안 됩니다. 작전 중 이탈 금지. 강채린이 박상철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상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채린이 선발대에게 지시했습니다. 폐광 입구 포위망 구축. 누구도 출입 금지. 예, 중장님. 병사들이 재빨리 위치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폐광 안쪽에서 어린 소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강채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박상철이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강채린이 박상철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인질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야. 박상철이 강채린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강채린이 박상철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함부로 움직이면 작전 전체가 위험합니다. 강채린이 박상철의 등을 눌렀습니다. 박상철이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폐광 안쪽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대가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폭탄을 터뜨린다. 폐광 전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강채린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인질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닥쳐. 30분 안에 헬기 준비 안 하면 인질부터 죽인다. 확성기에서 거친 남자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상철이 일어나 구석으로 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다른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암호화된 메신저를 열어 급하게 타이핑했습니다. 저 여자 제거해라. 가문이 뒤를 봐줄 것이다. 박상철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채린은 자신의 통신 장비에서 미세한 혼선을 감지했습니다. 주파수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강채린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박상철이 황급히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채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통신병, 주변 모든 전파 감청 시작. 예, 중장님. 통신병이 장비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폐광 안쪽에서 갑자기 총성이 터졌습니다. 타타타탕. 강도단이 입구를 향해 난사했습니다. 병사 2명이 어깨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엄폐, 전원 엄폐. 강채린이 외쳤습니다. 병사들이 재빨리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강도단이 폐광 입구로 뛰쳐나오며 역습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들 죽여버려. 강도단 우두머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한 소령이 다리에 총을 맞고 신음했습니다. 으악! 강채린이 재빨리 소령을 끌고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의무병, 즉시 응급처치. 예. 의무병이 달려와 소령의 상처를 지혈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박상철이 몰래 강채린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박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총구를 천천히 강채린의 등을 향해 겨눴습니다. 박상철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폐광 천장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콰르르르릉.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낙석이 박상철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으악! 박상철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깔렸습니다. 권총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강채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상철이 바위 더미에 반쯤 묻힌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권총이 강채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채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살려줘. 박상철이 바위 아래서 신음했습니다. 강채린은 박상철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폐광 깊숙한 곳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인질 구출이 먼저였습니다. 중장님, 위험합니다. 뒤에서 병사들이 외쳤습니다. 강채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폐광 안쪽에서 유독가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노란 연기가 통로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과 통신 두절. 반복한다. 통신 두절. 통신병이 외쳤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강채린은 유독가스 속을 뚫고 전진했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오직 감각에만 의존했습니다. 발소리, 숨소리, 총소리. 강채린은 모든 소리를 추적했습니다. 적의 위치를 하나하나 파악했습니다. 폐광 깊숙한 곳에서
인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채린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깊숙이 들어간 지 10분이 흘렀습니다. 유독가스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폐광 입구 근처 숲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낡은 군복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누구요? 경계를 서던 병사가 총을 겨눴습니다. 노인이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쏘지 마시오. 나는 퇴역 군인이요. 노인의 목소리는 굵고 단단했습니다. 한 대위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지금 작전 중입니다. 위험하니 물러나 계십시오. 강채린 중장은 어디 있소? 노인이 물었습니다. 대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중장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 아버지 강만식 상사와 베트남에서 같이 싸웠소. 내 이름은 김철수요. 노인이 가슴에 찬 낡은 인식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대위가 인식표를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중장님은 지금 폐광 안에 계십니다. 뭐라고? 그 안은 미로요. 길을 모르면 절대 못 나와. 김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 나를 당장 폐광 입구로 데려가시오. 빨리. 김철수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폐광 안쪽에서 강채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앞이 막혀 있었습니다. 강채린이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콩콩콩. 속이 빈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강채린이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김철수가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강채린이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김철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채린 씨, 나를 기억하시오? 제 이름을 어떻게 해? 나는 김철수요. 아버님과 전우였소. 어렸을 때 내가 당신에게 산 타는 법을 가르쳤소. 강채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에 갔을 때 만났던 그 아저씨였습니다. 김 상사님? 그렇소. 이 폐광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거요. 숨겨진 통로가 있소. 김철수가 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밀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걸? 나는 이 근처에서 20년을 살았소. 이 산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소. 김철수가 벽의 특정 부분을 눌렀습니다. 쿵. 벽이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숨겨진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이 길로 가면 적들의 뒤쪽으로 갈 수 있소. 김철수가 낡은 지도를 꺼내 강채린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오. 김철수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채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박 의원이 이 폐광을 이용해 비자금을 세탁한 증거요. 나는 이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오래전부터 봤소. 강채린이 서류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계좌번호, 거래 내역, 날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박 의원 일당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려야 하오. 김철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한편 폐광 입구에서는 박상철이 낙석 더미를 헤치며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박상철이 주머니에서 암호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숙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숙부님, 저 좀 살려주세요. 박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 의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일을 제대로 처리했어야지. 죄송합니다. 제발 저 좀. 닥쳐. 지금 당장 증거를 없애. 알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상철이 전화기를 움켜쥐고 이를 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상철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신기 압수합니다. 강채린이 어느새 박상철 뒤에 서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언제부터? 강채린이 박상철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됐습니다. 본부로 즉시 전송하겠습니다. 안 돼. 그건 개인 통신이야. 박상철이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강채린이 박상철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으악! 박상철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채린은 전화기를 통신병에게 건넸습니다. 본부로 모든 내용 전송. 지금 즉시. 예, 중장님. 통신병이 달려갔습니다. 강채린은 김철수가 준 지도를 펼쳤습니다. 비밀 통로의 경로가 자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강채린이 선발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2개조로 나눈다. 1조는 정면, 2조는 후방 침투. 작전 개시. 예. 대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강채린은 2조를 이끌고 비밀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김철수가 입구에서 지켜봤습니다. 조심하시오, 채린 씨. 고맙습니다, 김 상사님. 강채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채린과 대원들은 어둠 속을 조용히 전진했습니다. 발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독거미 전술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적에게 다가가 일격에 제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계병이 보였습니다. 강채린이 손짓으로 대원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강채린이 그림자처럼 경계병에게 다가갔습니다. 경계병의 뒤에서 목을 조였습니다. 경계병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2번째, 3번째 경계병도 같은 방식으로 무력화됐습니다. 강도단은 뒤에서 적이 오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폐광 밖에서는 김철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이 나쁜 놈들아. 여기 사람 있다. 김철수가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강도단의 주의가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뭐야, 저 영감은? 가서 쏴 죽여. 강도단 몇 명이 입구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김철수는 재빨리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총알이 나무를 관통했습니다. 그 사이 강채린은 인질이 갇힌 방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문 앞에 강도단 우두머리 김태환이 서 있었습니다. 김태환이 강채린을 보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가 강채린이냐? 인질을 풀어라. 강채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태환이 비웃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너를 죽이라고 하셨어. 김태환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강채린이 몸을 숙여 피했습니다. 칼날이 강채린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군복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강채린은 고통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김태환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꺼!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김태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채린이 김태환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김태환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채린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강채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녀가 강채린의 눈을 보았습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소녀가 강채린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등에 업혀요. 이제 나가야 해요. 강채린이 소녀를 등에 업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총성이 터졌습니다. 타타탕! 박상철이 무작정 총을 난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인질을 구출했다. 박상철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총알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한 발이 소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강채린이 몸을 날려 소녀를 감쌌습니다. 총알이 강채린의 등을 스쳤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강채린이 박상철에게 소리쳤습니다.
박상철은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강채리는 소녀를 꼭 안고 비밀 통로로 향했습니다. 김철수가 알려준 그 길이었습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구였습니다. 강채린이 소녀를 업은 채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취재진과 군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취재진이 일제히 몰려들었습니다. 강채리는 소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의무병이 달려와 소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외상은 없습니다. 의무병이 보고했습니다.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70대 노신사가 황급히 내렸습니다. 민서야. 노신사가 소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소녀가 울음을 터뜨리며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다친 데는 없니? 무서웠지? 노신사가 소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노신사가 강채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손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채린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노신사가 강채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최두환이라고 합니다. 전직 국방부 장관입니다. 주변에 있던 장교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최두환 전 장관은 군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장관님을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덕분에 손녀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최두환이 다시 한번 강채린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폐광에서 박상철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군복은 온통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박상철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인지를 구출했습니다. 제가 직접 강도단과 싸워서. 취재진의 카메라가 박상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박상철이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부사단장 박상철 중령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폐광 깊숙이 들어가. 강채린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강채린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상철의 말이 끊겼습니다. 뭡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채린이 통신병에게 손짓했습니다. 통신병이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박상철의 모습이 떴습니다. 폐광에서 녹음된 무전 내용이었습니다. 박상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저 여자 제거해라. 가문이 뒤를 봐줄 것이다. 취재진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박상철이 소리쳤습니다. 강채린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바디캠 영상이었습니다. 박상철이 강채린의 등에 총을 겨누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건. 박상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박상철이 숙부와 통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숙부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전 부대원이 숨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단장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박상철 중령. 예. 박상철이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단장이 박상철의 가슴에 손을 뻗었습니다. 계급장을 움켜쥐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계급장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는 이제 군인이 아니다. 사단장이 계급장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사단장이 헌병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긴급 체포하라. 예. 헌병 2명이 박상철에게 달려갔습니다. 박상철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숙부님께 연락해봐. 박 의원님이 가만 안 둘 거야.
아무도 박상철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헌병이 박상철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으윽! 박상철이 신음했습니다. 힘이 빠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채린이 박상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상철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군복은 권력의 옷이 아닙니다. 국민의 방패입니다. 박상철이 고개를 들어 강채린을 쳐다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에 모인 수백 명의 병사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십시오. 강채린이 말했습니다. 박상철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헌병이 박상철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터졌습니다.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무개념 장교의 최후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채린은 부상당한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의무병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중장님, 치료가 필요하십니다. 귀환 지휘가 먼저입니다. 강채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채린은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전 부대원 집결. 강채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도열했습니다. 강채린이 한 명 한 명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병사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병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채린 중장님 경례. 다른 병사들이 따라 외쳤습니다. 경례. 수백 명의 병사가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광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취재진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강채린이 경례로 답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박상철은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로 끌려갔습니다. 호송차 문이 닫히기 전 박상철이 마지막으로 연병장을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강채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송차가 출발했습니다. 멀어지는 차창 너머로 강채린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박상철이 주먹으로 차창을 쳤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강채린은 집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군화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끝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강채린이 조심스럽게 군화줄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매듭을 다시 묶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창밖에서 군악대의 연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국가였습니다. 강채린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연병장의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연병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강채린은 군화줄을 서랍에 넣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채린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07시절 얻은 척추 부상이 재발했습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참모 한 명이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중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무슨 뉴스입니까? 강채린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참모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특전사 작전, 정치적 쇼였나? 박 의원 측 강력 반발. 강채린이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 의원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강채린 중장의 작전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습니다. 퇴역 노인을 위험한 작전에 투입해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강채린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김철수 상사님을 이용했다는 겁니까?
예. 국방부 감찰실에 정식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채린이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쏟아졌습니다. 강채린이 신음을 삼켰습니다. 중장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강채린이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참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중장님, 읽어보십시오. 강채린이 침대에 기댄 채 말했습니다. 참모가 공문을 읽었습니다. 강채린 중장을 즉각 보직 해임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채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병실에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채린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강채린 중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강채린이 남자들을 쳐다봤습니다. 누구십니까? 박 의원님께서 보냈습니다. 인사차 왔습니다. 남자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강채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용건만 말하십시오. 간단합니다. 명예롭게 전역하십시오. 그러면 가족은 안전합니다. 협박입니까? 강채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아버님이 노안이 많으신데 무슨 일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강채린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남자가 일어서며 명함을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두 남자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강채린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구겨버렸습니다. 그날 밤 강채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채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채린아, 나다. 아버지 강만식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에 있다. 뭐라고요? 강채린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말을 안 들어서. 걱정 마라. 어느 병원이세요? 제가 지금. 너는 거기 있어. 나는 괜찮다. 아버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채린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강채린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 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강채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부대에서는 강채린을 따르던 장교들이 하나둘 좌천됐습니다. 감찰 조사를 받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주임원사가 영문도 모른 채 지방부대로 발령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강채린을 비난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강채린 중장, 부하 가혹행위 의혹 707시절 훈련병 학대 정황 포착?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강채린의 병실 창밖으로 시위대가 보였습니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강채린 처벌하라. 군기문란 장교 퇴출. 강채린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통증이 심해져도 진통제를 거부했습니다. 정신만은 또렷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상철이 들어왔습니다. 병보석으로 풀려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중장님, 아니 이제 곧 민간인이 될 강채린 씨. 박상철이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채린이 박상철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숙부님 덕분이죠. 권력이란 게 이런 겁니다. 박상철이 침대 난간을 잡고 몸을 숙였습니다. 저한테 한 짓 후회되시죠? 강채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철이 침대 시트에 침을 뱉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년. 박상철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강채린은 홀로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허리를 움켜쥐고 벽을 짚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재활 훈련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홀로. 징계위원회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강채린은 가방을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김철수가 건넨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강채린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장부가 없었습니다. 강채린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서류 하나하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장부는 사라졌습니다. 강채린이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왔다 간 것입니다. 강채린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내일이 징계위원회였습니다. 증거 없이는 싸울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채린은 병실에서 군복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보조기를 찼습니다. 거울을 보며 계급장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중장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젊은 여군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강채린이 돌아봤습니다. 이수진 대위. 오랜만입니다, 중장님. 이수진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707 부대 시절 강채린의 직속 후배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중장님 호위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수진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비자금 장부를 꺼냈습니다. 강채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간호사로 위장해서 가져왔습니다. 박 의원 측 사람들이 병실을 뒤지려는 걸 알았거든요. 이수진이 장부를 강채린에게 건넸습니다. 강채린이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함께 가시죠. 이수진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 회의실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강채린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채린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옆에서 걸음을 맞췄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위원석에 박 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강채린을 내려다봤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강 중장.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강채린이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휠체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채린은 휠체어를 밀어냈습니다. 그대로 서서 위원들을 마주했습니다. 앉으시죠. 서서 듣겠습니다. 강채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박 의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채린 중장에 대한 징계 사유를 낭독하겠습니다. 위원 한 명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민간인을 위험한 작전에 투입하여.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두한 전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변호사 2명이 따랐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최두한이 위원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위원장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장관님, 이게 무슨... 저는 증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두환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박 의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박 의원이 지난 10년간 폐광을 통해 세탁한 비자금 내역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박 의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날조입니다. 명백한 날조. 그렇다면 이것도 날조입니까? 최두환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대형 화면이 켜졌습니다. 박 의원이 강도단 우두머리와 통화하는 녹취록이 재생됐습니다. 김 팀장, 일은 잘 처리했나? 예, 의원님. 걱정 마십시오. 흔적은 남기지 말고. 알겠나? 박 의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박 의원이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꺼라. 당장 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채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방에서 또 다른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박상철 중령의 자백 영상입니다. 폐광에서 구조될 당시 촬영한 것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박상철이 낙석 아래 깔린 채 울부짖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숙부님이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박 의원이 벌떡 일어나 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기 전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철민 의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 의원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나는 국회의원이야.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박 의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박 의원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 의원의 비서관이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비서관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 의원이 비서관을 노려봤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박 의원님은 지난 5년간 폐광을 이용해 2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비서관이 USB를 위원장에게 건넸습니다. 위원장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계좌번호, 거래 내역, 통화 녹음 전부요. 박 의원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전국 전우회원 수십 명을 이끌고 국방부 앞에 모였습니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강채린 중장 명예 회복하라. 거짓 언론 처벌하라. 기자들이 달려와 김철수를 둘러쌌습니다. 어르신, 왜 이렇게 모이셨습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김철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채린 중장은 진짜 군인입니다. 저는 이 눈으로 봤습니다. 박 의원 일당의 더러운 짓도요. 카메라가 김철수를 향했습니다.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위원장이 일어섰습니다. 강채린 중장에 대한 모든 징계를 취소합니다. 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채린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곧이어 국방부 장관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위원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장관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전화를 끊고 강채린을 향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즉시 복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특별 포상을 수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강채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중장님, 아버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강채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강채린이 지팡이를 짚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수진이 강채린의 팔을 잡아 도왔습니다.
복도에서 박상철이 헌병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병보석이 취소된 것입니다. 박상철이 강채린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숙부님, 숙부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철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강채린은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김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채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상사님, 잘 해결됐소?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강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채린이 김철수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철수가 경례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경례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에 장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강채린의 대장 진급식이었습니다. 강채린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장식이 달린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강채린은 예복을 만지작거리다가 옷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전투복을 꺼냈습니다. 소매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폐광 작전 때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수진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중장님, 예복을 입으셔야. 이걸 입겠습니다. 강채린이 전투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진급식인데요. 군인은 전투복이 제일 어울립니다. 강채린이 전투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단상 위에 국방부 장관이 섰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기자들도 앞줄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강채린 대장을 모시겠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채린이 전투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강채린은 단상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허리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장관이 사성 장군 계급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채린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채린이 단상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투복을 입고 왔습니다. 강채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화려한 예복보다 흙먼지 묻은 이 옷이 진짜 군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객들이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군인은 국민의 방패입니다. 권력의 시녀가 아닙니다. 계급장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강채린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이 책임을 평생 다할 것입니다. 강채린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진급식이 끝나고 며칠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상철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징역 20년과 함께 전 재산 몰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박상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박상철은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로 끌려갔습니다. 강채린은 그 소식을 집무실에서 들었습니다. 참모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대장님, 판결문입니다. 강채린이 보고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끝까지 읽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군내 부패 사조직 명단은 정리됐습니까? 예. 전원 색출하여 조치했습니다. 새로운 인사 시스템 준비 상황은요? 이번 달 안에 발표 예정입니다. 실력 위주로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강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강채린은 신임 장교 교육의 특별 강사로 나섰습니다. 강의실에 김철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강채린이 김철수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베트남전 참전 용사이신 김철수 상사님입니다. 오늘 실전 경험을 들려주실 겁니다.
신임 장교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철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김철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것이 생명을 구합니다. 선배들의 경험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신임 장교들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강채리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강채리는 김철수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덕분에 좋은 교육이 됐습니다. 당연한 일이요. 후배들을 잘 가르쳐야지. 김철수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강채린도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찻잔이 부딪혔습니다. 어느 주말 강채린은 아버지 강만식을 모시고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강만식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심장 수술 후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조심해야 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무실이냐? 강만식이 물었습니다. 예, 아버지. 강채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집무실 한쪽 벽에 유리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계급장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만식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강채린의 첫 계급장이었습니다. 강만식이 액자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잘했다, 채린아. 강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채린이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실력이다. 강만식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강채린이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채린이 편지를 열었습니다. 귀여운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강채린 대장님께, 저는 대장님께 구출된 최민서예요. 장래 희망란에 강채린 대장님 같은 군인이라고 썼어요. 꼭 대장님처럼 멋진 군인이 될게요. 편지 끝에 민서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강채린이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 강채린은 전방부대를 시찰했습니다. 행군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뒤처져 비틀거렸습니다. 강채린이 재빨리 그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대장님. 괜찮습니다. 병사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강채린이 병사의 군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아니, 대장님이 어떻게... 명령입니다. 강채린이 군장을 메고 병사와 함께 걸었습니다. 병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병사들이 감격했습니다. 저게 진짜 장군이지. 우리 대장님 정말 대단하시다. 병사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드라마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채린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참모가 제안서를 가져왔습니다. 대장님, 출연료도 상당합니다. 거절하십시오. 강채린이 제안서를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대장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저는 군인입니다. 연예인이 아닙니다. 강채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해 겨울 군 입대 지원자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여군 지원자가 전년 대비 300% 늘었습니다. 모두 강채린의 영향이었습니다. 어느 노을 지는 저녁이었습니다. 강채린은 아버지와 함께 부대 뒷산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채린아. 예, 아버지. 행복하냐? 강만식이 물었습니다. 강채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 행복합니다. 그럼 됐다. 강만식이 웃었습니다. 강채린도 따라 웃었습니다. 연병장에서 저녁 점호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사들이 일렬로 도열했습니다.
태극기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강채린과 강만식이 그 방향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강채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어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군복은 국민이 빌려준 명예다. 마지막 글자를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채린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연병장이 고요했습니다. 보초를 서는 병사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강채린이 지켜낸 평화였습니다. 강채린 대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권력과 비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 군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성별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과 신념으로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군복은 권력의 옷이 아니라 국민의 방패라는 그녀의 말처럼 진정한 리더는 화려한 예복이 아니라 흙먼지 묻은 전투복 속에 있었습니다. 박상철과 박 의원은 권력을 믿고 오만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무시했던 실력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강채린은 홀로 싸우는 것 같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철수 상사, 최두한 장관, 이수진 대위,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